안녕하세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한 뒤로 팔 VM웨어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포스트 VM웨어 서밋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아주 명쾌하고 또 실용적으로 풀 수 있는 단기별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큰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아보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솔루션까지 살펴볼 겁니다. 물론 가장 궁금해하실 돈 문제, 재무적인 효과도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게임 플랜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다들 타일 VM웨어를 외치는데 왜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잘 안 보일까요? 첫 번째, 바로 이 전환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벽. 그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실무자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막히실 거예요. 공감하시죠?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구조의 문제예요. 지난 10년 넘게 너무나도 단단하게 끈끈하게 얽히고 설켜버린 이 시스템을 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시작조차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진짜 장벽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 바로 VSAN 같은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걸 하나로 합쳐주니까 와, 정말 단순하고 편했죠. 근데 말이죠. 바로 그 단순함이 함정이었습니다. 스토리지가 가상화 소프트웨어에 완전히 꽉 묶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나는 그냥 컴퓨팅 파워만 좀 늘리고 싶은데 비싼 스토리지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사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열쇠, 생각의 전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점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이퍼바이저를 바꾸기 전에 스토리지 전략부터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상화 소프트웨어라는 집에서 스토리지를 먼저 독립시키는 겁니다.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쓰든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스토리지 기반을 먼저 딱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토리지 우선 전략을 현실에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분리형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앞에서 말했던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리형 아키텍처, 이건 이름 그대로입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모든 걸 한 덩어리로 꽁꽁 묶어버렸던 HCI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필요한 만큼만 딱딱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함,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 구조의 장점 1이 한눈에 들어오죠? 컴퓨팅 따로, 스토리지 따로 확장하니까 비용 효율이 극대화되는 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진짜 좋은 건 나중에 우리가 뉴타닉스나 하이퍼 V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더라도 스토리지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정 벤더에 발목 잡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죠. 자, 이제 아마 제일 흥미로운 부분일 텐데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이 아키텍처를 바꾸는 게 실제로 우리 지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숫자부터 와, 정말 놀랍습니다. 75%. 기존 HCI 환경과 비교했을 때 스토리지 비용을 이만큼이나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더 이상 필요도 없는 스토리지를 억지로 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환경이라면 이건 정말 주목하셔야 할 숫자인데요. 그 비싼 라이센스 비용을 잠재적으로 최대 50%,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오라클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좀 더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전체 스토리지 비용을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절감 효과죠. 이 비용 절감의 비밀,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오프로딩, 즉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압축이나 중복 제거처럼 서버에 부하를 많이 주는 작업들을 이제 서버 대신 똑똑한 스토리지가 알아서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할 일이 줄어드니까 더 적은 CPU 코어로도 충분하고요. 이건 결국 코어 하나당 수천만 원씩 하는 VM웨어나 오라클 라이센스 비용을 직접적으로 아껴주는 거의 마법 같은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실행하는데?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퓨어가 제시하는 실행 계획은 놀라울 만큼 간단해요. 딱 3단계면 됩니다. 1단계, 먼저 무료 진단 서비스로 우리 시스템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찾아냅니다. 2단계, 그 다음엔요, 유타닉스 같은 기존 관리 도구에 완벽하게 통합되는 외장 스토리지를 그냥 연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미래에 닥쳐올 하드웨어 지원 종료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구적인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외장 스토리지 중에서 유일하게 에버퓨어만이 뉴타넥스의 관리 도구인 프리즘 안에서 직접 관리가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호환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관리의 화면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거든요. 운영이 극도로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영구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닐 변기가 바로 이 에버그린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나중에 스토리지 수명이 다 돼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를 옮기는 고통스러운 마이그레이션도 없이 그냥 컨트롤러만 싹 교체하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IT 관리자들의 영원한 악몽인 지원 종료, 즉 EOSL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떠나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IT 인프라 고민의 최종 목표는 미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우리의 인프라는 내일 어떤 변화의 파도가 닥쳐와도 거뜬히 버텨낼 만큼 충분히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까요?